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2025 토지 투자 바이블. 오늘은 9편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이야기입니다. 토지 팔아서 2억 벌었는데 양도세로 1억을 낸다면 어떨까요? 수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비사업용 토지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토지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세금입니다. 땅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하는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는 비극을 막고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을 아끼는 세무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은 최소 10% 이상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순간 수익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가 없습니다. 즉, 비사업용으로 찍히는 순간 기본 세율에 더해서 10% 피가 추가되는 징벌적 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타입 A, 투기 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놓고 그냥 놔두는 땅, 즉 아무런 생산 활동 없이 방치된 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가는 이런 토지를 투기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더해서 중과세를 때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놓고 놀리는 땅은 그 자체로 투기성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만 1억 원이 나가는 정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셈이죠. 반대로 타입 B는 생산 유형, 즉 사업용 토지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토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사업용처럼 10%피 중과가 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 세율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는 별개로 비사업용으로 찍히면 여전히 10%피 중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토지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놓고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투기 취급을 받고 기본 세율 10%피 중과라는 징벌적 과세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탈출법은 제촌, 자경 전략입니다. 제촌 자경은 능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바로 제촌 그리고 자경입니다. 제촌은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만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생활근거를 갖춰야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은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내 노동과 시간이 실제로 농지에 들어갔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증빙이 중요합니다.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비료농자재, 구매 영수증, 작업하는 사진과 같은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연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감면 요건을 설계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8년 이상 충족하면 농지 8년. 제촌자경 감면을 통해 양도세를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 투자에서 증빙관리 하나로 억 단위 세금이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나 잡종지를 사업용으로 만드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 다음으로 골치 아픈 나대지와 잡종지 이야기입니다. 건물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 이 땅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는 농사 안 짓는데 어떡하죠? 가장 좋은 건 건물을 짓는 것이지만 돈이 많이 들죠. 핵심은 건물을 짓지 않고도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전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용도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행,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사업용 토지 인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토지분이 별도 합산으로 부과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바로 세법이 당신의 땅을 사업용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리해야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들에서 사업용 토지 인정받는 법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바로 세금은 수익의 일부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그냥 내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세는 곧 수익 극대화의 마침표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절감액이 여러분의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사업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증빙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땅을 싸게 샀어도 결국 세금으로 다 토해내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금은 수익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비용이며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돌리는 절세 전략이 곧 수익 극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세금은 수익의 일부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줄일수록 여러분의 순수익은 커집니다. 자, 지금까지 시즌2를 통해 토지 투자의 기초부터 사기 예방, 세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10편은 시즌1의 마지막 회입니다. 도대체 내 땅은 언제 팔아야 가장 비쌀까? 토지 투자의 활용점정, 매도 타이밍의 예술. 개발 호재 5단계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